너는 순결의 법에서 어디까지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은 저도 저희 아내랑 지금 20년 넘게 살았지만 가끔 우리 오빠 이야기 좀 해. 이런 거는 너무 하긴 애매한데? 저보다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와 로맨티스트다. 매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결혼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아니 회개하고 용서가 없을 때 자, 그래서 사연으로 잠깐 돌아가면 또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절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만나고 서로를 잘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부드럽게 거절을 하는 것이라면 뭔가 고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먼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꺼내기 힘들어서 그렇지 막상 얘기를 하면 또 사실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진짜 이 화두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무겁게 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이 화두를 어떻게 꺼내야지, 내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사실 나오는 말도 무거워지거든요. 진중하게 되고 상대방도 대답하기 조심스러워지고 가벼운 것부터 얘기했을 때 점점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얘는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순결의 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너무 토로식이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에서 그런 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손 잡는 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벼운 것부터 얘기를 꺼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남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고 그런 거를 얘기 꺼내기 전에 사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단지 원하지 않는다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 관계가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사실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라는 거절만 사실 듣게 되면은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얘가 나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 그런지를 붙여준다면 조금 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거절로 인해서 마음 아프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기보단 조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찬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본인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너의 말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 그래서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유까지 덧붙여준다면 뭔가 완벽한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완벽한 거절문. 근데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근데 이제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사실 상대방이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중과 그 최선의 이제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엘마서 보면 이런 얘기, 전쟁장에 막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막 성들을 이제 탈환하는 얘기, 뺏겼다가 탈환했다가 그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뭐 거기에서 흥미로운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성을 뺏기는 것보다 사전에 보호하는 게 더 쉽다라고 하거든요. 그 후에 얘기를 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더라도 모든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다 대비해서 미리 얘기는 못 하거든요. 저도 저희 아내랑 지금 20년 넘게 살았지만 가끔 누구 그거 좋아했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저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후에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대화하면은 조금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강 같은데 벤치에 이렇게 둘이 한강을 바라보고 앉는 거예요. 한겨울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한겨울에 조금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하고 서로 아까 얘기했던 뭐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도 잘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우리는 그런 거는 뭐 화요일 날 저녁 때 시간에 같이 만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을까? 정기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선교사 그것처럼 이렇게 주일 계획하는 것처럼. 네. 근데 뭐 매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서로 조정하는 게 뭐 한 번에 딱 해서 끝났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시간을 정해놓는다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사실 저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게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 그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 입장인 거지. 왜냐하면 연애 유형에서는 회피형이라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불안형이라는 것도 알죠, 있고 알죠. 불안이도 있고 소심이도 있고 그런 인사이드 것처럼 아웃이요? 인사이드 아웃도 있고 머리에서 불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절의 순간 예를 들자면은 거절하고 나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내가 왜 그런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편지를 써도 괜찮고 나중에 카톡을 써도 괜찮고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본인에 맞게끔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을 정해놓는다라는 부분도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누군가를 만날 때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자리 잡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들. 내가 이 사람의 행동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점들, 복음적이라든지 인간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건 선이 아슬아슬한데 근데 말하기는 좀 애매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동반자 모임을 하자. 뭐 아니면 우리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 이해 좀 해. 우리 오빠 이야기 좀 해. 이런 거는 너무 하긴 애매한데? 무서워. 근데 제가 느낀 건 이런 미묘한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어떤 싸움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오해가 생겨서 아까 말했던 어떤 엇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선교사 때 동반자 모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굳이 하지 않았을 만한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재밌는 게 어떤 큰 사상이라든지 큰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 얘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굉장히 불편해하는구나 얘는 슬리퍼 끄는 소리를 많이 거슬려 하는구나 이런 사소한 것들을 이해할 때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약간 덧붙이고 싶은 말이 뭔가 누군가를 이제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과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잘 아네? 라는 그런 착각에. 예,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사실 서운한 감정이나 거절당했을 때 충격이 오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이런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거나 혹은 불편하다고 표현을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서운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조금 더 알아가야 할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찰이 아니라 좀 더 잘 맞춰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만약 그 잘못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말하는 사람 입장만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너무 나왔다. 죄책감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으면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절했는데 너무 어색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거절 혹은 상대방이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먼저 얘기했을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가.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거절하는 부분도 있겠고 내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린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 나와서 왜 사회자지? MC 태어났을 때 MC라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해보면 알겠지만 내 속 얘기를 한다는 게 파고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구나. 우리 관계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줬구나. 본인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우리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목적도 있겠구나 생각한다면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다름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근데 사실 연애에 있어서 사실 감정보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성이 먼저가 돼야 하는 경우잖아요. 이 사람이 불편하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약간
내가 그렇게 속상하게 했구나. 얘한테 너무 그냥 미안한 감정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미안한 감정이 드는데 근데 또 막상 제가 너무 미안해하면 상대방이 더 당황해하는 걸 봤었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나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했을 때 약간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서운하고 미안하고 거절을 받은 입장으로서 나도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원하는 걸 내가 조금 더 알게 됐으니 나도 이 친구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F이신 분들도 이걸 보실 테니까. 저도 F입니다. F세요? T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N인 것 같아요. 그래서 N이거든요. 뭔가 감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절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스스로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냥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이 친구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조심해야겠다. 혹은 나도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지금 기분 어색해지고 좀 불편하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가서 좀 편하게 얘기해볼까라는 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못 참죠. 오셨으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많이 이야기 나눴던 거는 서로의 기준을 맞추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사실 서로의 기준이 동등하게 맞는다 하더라도 두 명이 맞추는 이 기준이 어디일지는 사실 미지수인 이야기거든요. 둘이 합의한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이 만약에 위험한 수위까지 가서 협의가 된다면 그건 사실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둘의 기준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삼각형 얘기처럼 주님의 기준과도 맞추기 위해서 혹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답이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부부도 서로 가까워진다는 게 네. 베드나 장로님 얘기하셨던 게 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순결화법이나 그런 건 상관없는 얘기지만 경전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유혹 금식하시고 40일간 금식하시고 세 가지 유혹 겪잖아요. 사탄에게서 매우 배고팠던 상황이셨을 테고 많이 사탄의 유혹도 받아서 매우 힘들었었던 상황이실 텐데 그리고 나서는 그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0절인가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께 수종 들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 수종 들었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역, 미니스터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도움을 줬겠죠. 근데 조세프 스미스역 성경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은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gat혀 있는 걸 알고 나서는 천사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힘든 상황에도 남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속죄를 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저보다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와 로맨티스트다. 아니 매번 그렇게 게 아니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군요. 아니. 내가 결혼 못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정말 간단한 것들인데 못해요. 결혼하고 나면. 가령 예를 들면 밤에 이제 피곤해서 막 자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목마르다고 물 떠다 달라고 하면 진짜 일어나기 싫거든요. 나는 7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그럴 수 하루 있죠.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고 내 아내는 집에서 막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되면은 못하죠. 근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결화법이나 아까 그런 기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쪽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될 때 아까 얘기했던 둘이 같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이제 같이 높아질 수 있는 표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혼 관련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가트맨이라고. 근데 그분이 쓰셨던 내용들이 교회 그 결혼 관련된 책자에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 보험자 주시 찾아보면.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부부를 이렇게 앉혀놓고 대화하는 거를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영상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거의 95%를 맞춘대요. 하는 대화하고 얼굴 표정 같은 것도 이제 카메라 하면은 약간의 미세한 근육들도 다 잡히잖아요.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맞출 수 있대요. 우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는 이제 그동안 결혼 관계에서 나쁜 것들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랑 편하게 얘기하죠. 또 엄마가 상처 주는 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쵸. 넌 방꼬라지가 이게 뭐니? 넌 개줄이야 뭐야? 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다시 화해해요. 화해하게 되죠. 네. 근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처음 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넌 옷이 이게 뭐니? 너 방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개줄이야? 그 마음이 아파요.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좋은 관계가 기본으로 쌓여 있는 관계는 상처를 주는 말이,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말이 왔었을 때 그걸로부터 회복하고 바뀔 수 있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세우는 거는 뭐 이렇게 큰 이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일상의 자잘한 예, 일상의 아주 간단한 것들, 뭐 데이트하면서도 뭐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사랑한다, 아니면 간단하게 하는 설렌다. 사소한 것들, 저는 뚱이가 생각났습니다. 사소한 것들, 해주세요. 사소한 것들이 그런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래요. 그래서 그런 게 데이트 관계에서 잘 쌓여져 있으면은 저도 싫은 얘기 하면 싫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자기는 잘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치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제 대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가 잘 쌓여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들으면서 회개하고 용서라는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그 다른 면모를 보일 수도 있지만 발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저희가 서로가 더 발전할 때 이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다 끝나고 이제부터 나에게는 아주 희망찬 미래가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승경 뭐 데이트 때부터 결혼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서로 그렇게 조율해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그래서 서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서로 맞춰 놓는다 하더라도 서로 사고 방식이 어쩔 수 없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일상들을 보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틀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조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비아유대학교 교수님이 가정학 그쪽에 계셨던 분이 회개하고 용서가 없을 때 이혼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부부로서.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네, 회개하고 또 용서해주고. 네. 근데 생각보다 뭔가 거절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 그런 불편한 감정을 준 사람을 진짜 걔는 왜 그렇게 말한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초점을 맞추는 게. 네, 그래서 걔 진짜 이상해라는 거에 이어지기가 쉽지. 진짜 좋은 의인 건 알지만 뭔가 회개와 용서라는 거를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로도 연결이 되면 참 좋겠네요.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용서를 하되 제가 그 친구의 선택과 소망을 따라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형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자매님 여기 의자에 앉아 보세요. 서로 손을 잡고 당겨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앉아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는 게 쉬울까요? 내려가는 거. 훨씬 쉽죠. 체격과 힘에 따라. 맞습니다. 체급 차이. 되게 이과스러운. F입니다. 저는 INFP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과 신앙은 다 다르지만 더 높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을 끌어주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한 감정을 그런 이런 사연의 질문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이 거절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함께 있잖아요.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저의 몸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 또한 계명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오늘 팟캐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